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쓰레기 박사님. 쓰레기를 끝내주마. 우리 끝내주는 경제니까 네. 오늘도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박으로 줄여서 하시죠. 아, 쓰박. 쓰박. 아, 쓰레기 박사님 쓰박. 네. 아, 네. 쓰박 홍수열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명절 때 네. 또 명절이라서 선물 많이 주고받고 요즘 그리고 또 뭐 명절 연휴라서 선물도 주고받지만 음식도 많이 시켜 먹어요. 또 연휴 때 집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뭐 포장재가 항상 저는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데 이게 지금 잘 관리가 되는 건지 일단 뭐 명절이라서 더 많이 늘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긴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정부에서 뭐 대책 내놓는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좀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워낙 그 선물들을 많이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명절 선물 자체가 이제 포장들이 많이 되어 있고 일단 부피도 크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쓰레기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이 지나고 나게 되면은 쓰레기 배출량이 평소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전국적인 실태 파악 데이터는 없는데요. 그 샘플로 몇 개를 조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 명절이 지난 그 다음 주에 쓰레기 수거량을 보면 그 이전에 평소에 비해서 1.5배에서 2배가량 쓰레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아, 1.5배에서 2배. 네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것은 네. 데이터상으로도 그리고 우리 체감상으로도 확실하게 알 수는 있는 거죠. 명절은 쓰레기를 불러온다. 이런 거네요. 그러면 그게 다 좀 선물 과대 포장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물용이기 때문에 포장이 좀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피도 좀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포장들을 좀 더 과대하게 할 수밖에 예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대 포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사과 박스가 예를 들어서 오면은 박스는 종이로 돼 있고 그 안에 약간 그 스티로폼이라고 하나요? 포장재가 좀 일단은 과일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뭔가를 싸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밑에 깔아요. 깔고 심지어는 또 하나하나 플라스틱 상자로 다시 포장하기도 하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용물을 보게 되면은 한 줌밖에 안 되는데 실제 박스는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명절 선물을 받은 것인지 쓰레기를 받은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라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법적인 기준은 있어요. 아, 그래요? 과대 포장과 관련된 법적 기준이 있는데요. 이제 명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제품들이 2개 이상 같이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종합 제품이라 그러거든요. 조합 제품. 종합 제품. 예, 네네. 단위 제품 있고 종합 제품이 네네. 있는데 명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제품들이 함께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식용유도 있고 햄도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혹은 뭐 들어있는 스팸도 거. 여러 개가 들어가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종합 제품의 경우에는 그 포장 공간 비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좀 생소하실 텐데 포장 공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포장재 중에서 남는 공간의 비율. 그러니까 전체 포장 부피 중에서 제품을 넣고 남는 비율. 빈 곳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상자 안에 빈 예, 부분. 빈 부분을 포장 공간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25%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품의 25% 이하. 아니 전체 박스의 크기의 25% 이하. 아. 그러니까 75% 이상은 제품으로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박스 크기를 제품에 비해서 지나치게 크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과대 포장이다. 근데 그 안에 그 스티로폼 같은 포장재로 채우는 것도 안 됩니까? 아니 그것은 규제를 하지 않고요. 그 속에 채우는 거와 관련해서는 뭐 밑에 그 명절 선물 같은 경우에는 보자기 같은 것도 이렇게 깔고 네네네. 그러잖아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려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제는 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일단 박스의 크기와 포장 횟수 이 두 가지를
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포장 공간 비율이 25% 이하여야 된다. 다음에 포장 횟수는 2회 이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3번 포장을 세 번 겹으로 싸면 안 된다. 다음에 박스 크기도 남는 공간의 비율이 25% 이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포장 공간 비율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워낙 속에 뭔가를 많이 채워 넣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그 제품을 꺼내놓고 모아놓게 되면은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으로 우리 체감상 느끼게 되죠. 아니 그럼 사과는 조금 넣고 사과 포장재만 잔뜩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75% 넘으면 그것도 네, 그런 이제 법을 지키는 또 가능하게 구멍이 많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거를 안 지키면은 처벌을 받습니까? 1차 위반을 하면은 이제 과태료 100만 원. 뭐 3차까지 위반하면은 최대 과태료를 이제 300만 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해마다 이제 명절이 되면은 시군구 그 기초지자체가 이제 마트 같은 곳에 가서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해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작년 추석에는 한 17건의 위반 제품을 적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체적으로 한 그 점검한 제품 중에서 한 10% 정도의 위반율이 어쨌든 지자체 지도 점검 결과에서는 나오는데요. 몇 년 전에 시민단체, 소비자단체에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 소비자 시민 모임. 네. 소비자 시민 모임에서 조사를 했을 때는 위반율이 60%였다. 명절 선물. 왜 그렇게 달라요? 17건밖에 적발 안 했다는 그러니까 너무 적어 이제 보이는데 사실. 이게 시민단체들은 이제 명절 선물 세트 중심으로 해서 네네네.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지자체 지도 점검 보면은 꼭 명절 선물 세트가 아니라도 마트에 파는 일반적인 제품들까지 다 조사를 한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명절 선물 세트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조금 그러니까 과대 포장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적발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쪽집게 좀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걸리면 그냥 벌금 과태료 매기고 뭐 안 걸리면 둔다 이런 자세로 해가지고는 뭐 잡히진 않겠네요. 근데 이게 시군구별로 모두 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일시에 열심히 단속을 해서 다 적발해버리면 이론적으로는 220곳 이상의 지자체들로부터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그냥 서울에서 선물 주고받은 거를 예를 들면 뭐 충청남도나 경기도에서도 적발을 할 수 있다. 그게 그 지자체의 마트에서 그 그 마트 소재에 있는 지자체가 그 마트를 그 지도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한테 다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고 있다. 좀 열심히 해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과대포장을 단속하는 것들은 일단 육안으로 이게 과대포장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려다 보면 이제 전문성이 필요한데 조금 단속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이 기준에 대한 그 단속이 실효성 있게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저희 경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래도 최근에는 조금 친환경 플라스틱이나 뭐 생분해성 어떤 재질 이런 걸로 포장재가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어떤 친환경 기업이라고 하면서 그런 걸 내세워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어때요? 그러면 좀 낫지 않나요? 일단은 뭐 변화들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업들 자체가 그 이 부분을 완전히 등한시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은 가급적 줄이겠다. 그래서 밑에 뭐 받침 접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플라스틱을 썼다면 지금은 이제 종이 받침대로 다 전환을 하겠다. 뭐 완충제 같은 경우에도 또 비닐 완충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종이 완충제. 그러니까 비닐 뽁뽁이 대신에 종이 뽁뽁이로 대체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포장 크기를 조금 더 치밀하게 줄이기도 하고 뭐 이런 노력들은 하고 있기는 한데 저는 그 선물 포장이라는 그 본질 자체가 어쨌든 과대 포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려면 저는 명절 때 이렇게 꼭 선물을 보내야 되는 거냐?
아니 좀 젊은 층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좀 실리적인 네네. 선물을 받고 싶다. 그래서 그냥 뭐 상품권 같은 거, 네. 뭐 교환권 같은 것들을 그냥 온라인으로 네. 그냥 좀 보내주면 안 되냐. 네. 그래서 자기가 사고 싶은 제품들을 좀 사는 것들이 조금 더 실효적인 실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명절 때에 이런 꼭 선물을 그 박스채로 보내야 된다. 이 고정관념에서도 좀 우리가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회사의 경우에도 좀 이런 부분 문화를 좀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명절 지나고 나면은 당근 마켓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선물 들어온 네. 것들 자기가 필요하지 않는 하려고. 선물들이 또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당근시장, 당근마켓에 또 선물을 팔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제 원치 않는 선물들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라서, 네네. 그래서 꼭 어떤 제품들을 그 보내기보다는 좀 더 약간 상품권을 주는, 그래서 원하는 제품을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문화로 가는 것들이 좀 과대포장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재밌네요. 경제학에서 선물의 경제학이라고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그게 예. 뭐냐면은 선물을 주는 행위야말로 경제학적으로 볼 때 아주 비효율적인 행위이고 현금을 주는 게 가장 이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좋다 이런 연구도 있는데, 또 뭐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뭐 관습이라는 거 무시했다는 비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필요하다면은 관습도 문화도 바꿔야 되니까요. 근데 저는 예. 선물 안 준다고 그래도 또 음식 배달 많이 시켜 먹잖아요. 연휴 때는. 네. 그 쓰레기를 또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쨌든 그 포장 쓰레기 최근 들어서 많이 늘고 있는 거죠. 또 그 어쨌든 뭐 배달 시키고 뭐 아무래도 전자상거래 하고 그러면서 느는 거 두 가지죠. 그 음식 배달 문화의 증가로 인해서 그 일회용품의 배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쇼핑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일단 택배 물량만 산정을 해보면 45억 개가 작년에 택배로 배달된 게. 예, 택배 물량이 45억 작년에 45억 개인데요. 2012년에는 몇 개였을까요? 2012년에는 14억 개였어요. 아,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한 거죠. 3배 이상 늘었네요. 예, 택배 물량. 근데 여기는 그 쿠팡 같이 그 이커머스에서 네네. 배송되는 거는 그 쿠팡 같은 회사는 택배 회사로 분류가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직접 45억 개의 택배 물량에는 그게 빠져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쿠팡 같은 한 개 회사들이 그 배송하는 건수가 1년에 한 14억 건 정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뭐 그렇게 따지면은 그 한 해 이제 그 온라인 주문을 통해서 집으로 배송이 되는 물건의 건수가 뭐 지금 45억 개 이상인 것이죠. 한 60억 개 그렇죠. 이상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배달의 민족, 요기요, 뭐 기타 등등 이런 음식 배달 앱에서 하는 것까지 합치면은 뭐 이거는 그 전에 없었던 거니까 엄청나게 늘어나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배출되는 이제 포장 일회용품, 이게 다 플라스틱이 많잖아요. 네네. 이런 쓰레기들이 좀 더 이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제 소비 문화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또 온라인 쇼핑이 택배 박스다 보니까 이게 과대포장. 그것도 과대포장이네. 선물하고 똑같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게 뽁뽁이 완충제가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은 뭐 온라인에 그 인터넷에 사진 같은 거 올라오는 거 보면 USB 하나 시켰는데 박스는 이만큼만 걸 맞아요. 보내줬다. 근데 그게 택배 회사에서 포장을 할 때 박스 크기를 다양하게 구비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크기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박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맞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인건비가 증가한다. 그래서 박스 종류를 몇 종류밖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크기와 박스 크기가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네네네. 발생을 하는데요. 그 원래 4월 30일부터는 또 규제가 생겨요. 아, 어떤 건가요? 제가 포장 공간 비율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택배 포장의 경우에도 포장 공간 비율이 50%를 넘어가면 안 된다. 아, 그러니까 택배 박스의 경우에도 적어도 절반 이상은 제품이 채워야 된다. 아, 그러면 이제 온라인 유통회사들이 그
박스의 크기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다양화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라든 이런 회사들은 즉석 포장 같은 개념을 해요. 즉석 포장이요? 그게 어떤 건가요? 제품이 오면은 제품을 즉석에서 스캔을 해서 그 크기에 맞는 박스를 즉석에서 제조하는 거죠. 만든다고요? 예, 박스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 지금 우리나라들의 택배 회사도 지금 이런 시스템들을 계속 개발해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그 과대 포장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쨌든 이런 기술적인 진화들을 통해서 어쨌든 맞춤형 박스 쪽으로 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네. 이런 기술적인 시도들은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모든 택배 회사에 좀 적용되는 게 바람직하겠죠. 아, 그렇군요. 지금 뭐 선물 포장 얘기했었고 지금 택배 이야기 이제 중심적으로 좀 해주셨었는데 음식물 쓰레기도 조금 잠깐만 여쭤보고 싶어요.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긴 음식물 쓰레기도 네. 20% 이상 증가해요. 언제부터 명절 지나면. 언제? 명절이 지나면. 네네네. 그러니까 전체 쓰레기는 1.5배에서 2배 정도 증가하는데요. 네네. 음식물 쓰레기는 한 그 2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데이터로 나옵니다. 아. RFID라고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맞아요. 즉시 네. 그 무게를 계량해서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사실 실시간 그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명절 기간 동안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20% 이상 증가하더라, 평소에 비해서. 이렇게 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죠. 음식물 쓰레기 네. 명절 때. 그 저는 그 음식 배달할 때는 항상 이 생각을 하는데 다회용기를 배달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건 불가능한가요? 아니 지금 서울시에 옛날에 짜장면 시키면은 그냥 아니 서울시에서 다회용기로 배달하는 시범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그 배달 앱들 보면 다회용기로 주문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찾기가 힘들어요. 배달 앱 안에 있긴 있다. 찾아보면. 배달 앱에 찾아보면 있기는 있는데 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배달 건수가 생각만큼 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점 입장에서는 다회용기를 사용했는데 그 다회용기에 대한 주문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음식점 입장에서는 다회용기를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여전히 시범 사업 단계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배달 앱 같은 경우에도 좀 그 이 프로모션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뭐 항상 하는 게 힘들다고 한다면 뭐 수요일은 다회용기로 한번 시켜 먹는 날 뭐 이런 식의 캠페인을 하면서 좀 그쪽 페이지 배달 앱에서 그 페이지를 좀 눈에 띄게끔 그 해준다라든지 아니면은 다회용기를 많이 주문하는 소비자한테는 뭐 쿠폰을 또 준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회용기 배달 시스템을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노력을 좀 배달 앱들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자꾸 그 본질적이지 않는 부분들 뭐 자꾸 배달 용기 두께를 어떻게 줄일 거냐, 배달 용기 플라스틱 일회용인데 이걸 좀 어떻게 좀 친환경적인 재질로 바꿀 거냐, 뭐 이런 노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려면 어쨌든 일회용기가 다회용기로 변경되는 게 좋은 거고요. 지금 서울시 다회용기 사업은 좋은 게 뭐냐면 스테인레스 그릇을 써요. 아 그래요? 예, 플라스틱 다회용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스테인레스 그릇을 쓰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관점에서 보면 아주 좋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게 되면 네. 그 플라스틱 용기로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떨어져 나올 확률이 네.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려면 이런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이런 다회용기로 배달시켜주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근데 다회용기가 가면 그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물도 많이 써야 되고 전기도 많이 써야 되고 이런 문제 생기지 전문 않나요?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음식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냥 일회용기에 담아서 배달시켜 주는 것처럼 그 업체로부터 다회용기를 빌려요. 그리고 거기에 담아서 배달을 시키면 네. 그 업체가 그릇을 빌려준 업체가 그 가정에 가서
다시 수거해 가요. 음. 그래서 다회용기를 빌려주고 전문적으로 세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점에서는 그냥 그 서비스를 수수료를 내고 이용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네네네. 뭐 음식점에서도 뭐 물론 다회용기를 좀 쌓아두는 면적이 일회용보다는 좀 크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생각하는 것만큼 위생적이나 불편도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또 만족도도 있으니까 그리고 일회용 배달 그릇은 또 분리 배출을 잘 하려면 열심히 깨끗하게 씻어서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다회용기는 세척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세척을 해주니까 조금 설거지를 좀 덜 해도 조금 더 배출은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저는 이런 서비스가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회용기는 그냥 버리면 되는데 다회용기는 막 씻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좀 편견이었던 것 같은 게 일회용기도 어차피 잘 씻어서 내놔야 되고 또 내놓은 걸 누가 가져가서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한테 안 보일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 비슷하다는 생각,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이 비슷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이제 좀 운반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회용기를 갖다 주고 다시 또 수거를 해야 되니까 운반이 늘어나는 문제는 있지만 그 일회용품을 쓰레기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뭐 비용이라든지 오염 물질 배출을 생각하면 다회용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환경적으로는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거고요. 위생에 대해서 또 많이 걱정을 하세요. 네네네. 그런데 오히려 그 세척 공정을 보시면 집에서 설거지 하는 것보다 한 10배는 더 깨끗해요. 왜냐하면 그래요? 다단계 그 개인차가 있지 않을까요? 다단계 그 살균 공정들을 네네네. 거치기 때문에 어쨌든 공장과 같은 세척 공정들을 거치고 세균수 같은 것들을 계속 검사를 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는 저는 일회용품보다는 훨씬 더 깨끗할 거다 오히려. 네네네. 우리가 일회용품과 관련해서는 위생의 함정에 빠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일회용품이니까 당연히 깨끗하고 위생적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일회용품도 진짜 깨끗하게 하려면 음식을 담기 전에 일회용을 한 번 더 씻어줘야 돼요. 공장에서 포장돼 온 상태에서 그대로 음식을 담는 게 아니라. 네. 그런데 그 포장을 뜯고 나서 그냥 그대로 음식을 담게 되면 저는 설거지를 잘한 다회용기보다는 이런 일회용기가 오히려 세균수를 측정해 보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다회용기 전문적인 세척 공정을 거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안전한 것이죠.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한 것이고 세균 등으로부터도 훨씬 더 안전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구도 안전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좀 다회용기의 이 시스템, 이 솔루션들이 좀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뭐 지자체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우리 소비자들도 좀 많이 이용할 필요가 있고요. 배달앱에서 오늘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좋네요. 네, 아주 좋은 솔루션 주셔서. 근데 서울시만 돼요 지금. 지금 서울시만 좀 아쉽네요. 네. 다들 이런 건 좀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오늘 그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 크게 보면은 명절 선물 포장 얘기 했는데 사실 그거는 솔루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선물을 최대한 안 주는 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뭔가 포장을 해서 보내는 선물 말고 마음을 주고 싶으면 좀 온라인 선물로 바꾸자 이제.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살 수 있도록 해주자. 네. 그러니까 환경도 살리고 실속도 생기는 그런 좀 실속형 선물 문화로 좀 바꾸도록 우리의 인식들을 좀 개선해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선물은 좀 실속형으로 바꾸자. 네. 택배 포장은 규제가 생겨서 조금 그래도 나아지긴 할 건데 그래도 이게 여전하겠네요. 뭔가 방법은 명확하지 않아요. 해외에서는 재사용 그 택배 용기를 쓰는 모델들도 있어요. 그 핀란드의 리팩 같은 회사는 네네네. 택배를 받고 나서 그 포장재를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국에서 수거를 해서 그것을 세척해서 다시 사용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네네네. 뭐 택배 포장재도
재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시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 정착은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핀란드 리팩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그런 기업과 기술에 아까 아마존에서 이렇게 그 포장재 바로 생산하는 그 기술 좀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과 기술이 좀 택배 포장에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최대 택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네네. AI 기술을 적용해서 약간 맞춤형으로 그 포장 박스를 선정한다. 이걸 지금 보도 자료 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어디서 냈습니까? 그래서 CJ인가요? 예, CJ. 아, 업체명을 막 말해도 되는데. 괜찮습니다. 정보니까. 그래서 CJ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뒤지진 않네요. 그런 분야에서는. 예, 굉장히 빠르게 어쨌든 네네네. 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노력들은 좀 우리가 다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네네네.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음식 배달은 다회용기 앱에 찾아보면 있으니까 다회용기 배달 한번 시켜보자. 네, 이렇게 세 가지 솔루션 주셨어요. 네, 세 가지 솔루션으로 오늘 마무리하고 명절 때 한번 실천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수열 소장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